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중고 관련 꿀팁 리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면접을 보고 와서 이렇게 정장 복장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중고차 최대의 난제인 연식과 키로수입니다. 누구는 연식이 우선이다, 키로수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 연식 그리고 키로수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 역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중고차 구매할 때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 중고차 파괴자님과 같이 중고차 딜러분이나 명장님 같은 자동차 전문가분들은 결국 자동차 성능은 키로수가 중요하다고 하시고, 닥시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거리 정속주행이 많은 차량은 오히려 감가를 많이 쳐맞아 개꿀이라며 팁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팩트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연식보단 키로수에 비례한다. 08년식 2만 키로 탄 차량보다 16년식 15만 키로 탄 차량이 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 아무리 정속주행을 많이 했어도 차량 내부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닥시님은 엔진과 미션만 멀쩡하다면 다른 부분은 고쳐서 타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키로수가 많아도 장거리 주행이 대부분이면 내부가 멀쩡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키로수가 많으면 엔진이나 미션에 부하가 상대적으로 덜 걸렸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의 부품은 엔진과 미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로수가 많으면 서스펜션 등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닥시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키로수에 대한 감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높은 키로수의 중고차가 감가를 많이 쳐맞아 개꿀이며, 그만큼 약간의 정비비를 지불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셋째, 연식이 적으면 훨씬 더 좋은 부품과 옵션을 포함하고 있고 더 나은 내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다. GDI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경우는 트러블이 발생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술력이 좋아져 더 발전된 프레임, 더 좋은 부품이 들어가 차량 자체의 기능,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엔진과 미션만 멀쩡하다면 나머지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고쳐 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엔진과 미션은 자동차에서 제일 내구성이 좋은 부품들로 웬만해서는 고장나는 경우가 잘 없다. 결국 엔진, 미션 상태 때문에 고속 장거리 많이 탄 차량을 구매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팩트들을 조합해서 얻은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를 기준으로 풀체인지가 됐으면 연식을 중점으로, 안 됐으면 키로수에 중점을 주시면 됩니다. 사실 연식과 키로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 08년식 2만 키로, 16년식 15만 키로 같이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하진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2에서 3년, 많아야 5년 정도겠죠. 아반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고민하고 있는 두 매물이 아반떼 AD 8만 키로와 아반떼 MD 3만 키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반떼 AD 선택을 추천드리고, AD 15년식 3만 키로와 17년식 8만 키로 이렇게 고민 중이시라면 15년식 3만 키로를 추천드립니다. 풀체인지가 된 차량은 말 그대로 풀체인지, 차량의 뼈대가 완전히 교체되어 이름만 같지 완전 다른 차라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더 최신의 기술이 들어가 내외 디자인과 엔진, 미션은 물론 작은 부품들까지 훨씬 더 개선되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옵션입니다. 10년식 이전의 차량은 에어백이 2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11년식 이후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6개 이상을 달고 나옵니다. 또한 최근 차량들은 기본 옵션도 빵빵해서 첨단 안전장비가 깡통에 들어가 있거나 준중형 차라도 옵션질을 하면 준대형 차 못지않은 편의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그 흔한 통풍 시트, 핸들 열선도 없는 경우가 많고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잘 달리고 잘 서고 예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차를 타면서 자동차가 익숙해지고 차량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보이지 않던 디테일함이 보입니다. 남의 차 얻어 탈 때는 에어컨 때문에 항상 시원했는데 막상 운전을 하면 땀이 찬다든지, 겨울에 차가운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 손이 시려 미치겠다든지,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차폭과 범퍼 앞쪽 길이가 잘 와닿지 않아서 긁는다든지, 작은 휠에 높은 편평비 때문에 휠이 겁나 못생겨 보인다든지, 헤드라이트에 누런 전조등이 거슬린다든지 하는 불만사항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더 나은 옵션의 차량을 타고 싶어 기변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고차를 살 땐 옵션 가격도 감가가 되어 깡통차와 차이가 크지 않은 가격에 풀옵션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제 말 안 듣고 깡통차 샀다가 후회했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두 차량이 풀체인지가 되지 않은 같은 세대의 차량이라면 연식보단 키로수를 우선시하면 되고, 만약 세대가 다른 차량이다 하면 연식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요새는 페이스리프트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왕초보분들을 위한 나쁜 중고차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왕초보분들을 위한 초간단 방법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예정입니다.